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올해 초 중국에서 직구로 들어온 저가 상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미칠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우리나라는 150달러 이하의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상품은 총 6억 1천만 달러로 중국 이커머스가 급부상한 작년보다 12% 넘게 늘어났습니다. 고환율과 고물가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등 중국의 초저가 상품을 찾는 한국 소비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일부터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1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으로 향하던 초저가 상품이 대량 한국으로 유턴해 중국발 저가 공습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미 부진한 내수에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받은 중국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소액 직구 면세 제도의 재편을 검토했지만 서민과세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최근 일부 선거 여론조사의 질문이 편향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고 대법원 판례상 정당 지지율이나 정당 입후보자의 선거 공약 관련 질문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의미하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은 지난 2023년 정당 지지도 정기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 중 누구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나 등 김 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고요.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 2월 전국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 앞에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SNS 게시물 삭제 등 여당과 윤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안을 묻는 문항을 여러 개 배치해서 보수층 응답을 유도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지 응답은 사상 최고인 51%까지 치솟은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선거 여론조사 실시 전 설문지를 검토하지만 지지율 질문 위주로 검토해서 사실상 검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입니다. 변호사 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스쿨생들 사이에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기준 약 800만 원인데 로스쿨생들의 사교육비 지출도 등록금 못지않다고 합니다. 법학 적성 시험인 리트가 도입되면서 공부량과 성적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 만큼 학원의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안감 때문에 학원에 의존하게 되는 건데요. 게다가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약 50%에 불과하고 5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영원히 재응시할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 제도가 불안감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메가 로이어스 등 대형 학원의 연간 종합관리반 수강료는 이미 1,000만 원을 넘어섰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법 녹화 강의를 뜻하는 어둠의 강의, 이른바 둠 강의 유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구조적인 저성장에 내수 경기까지 식으면서 청년 일자리부터 말라가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 고용률은 46%로 양호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 3월엔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내린 44.5%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지난해 8월 4.1%에서 올해 3월 7.5%로 올랐는데요.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학업 활동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도 지난 2월에 54만 명으로 2022년 이후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력직을 우대하는 현 채용시장 상황에 맞춰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인원을 5만 8천 명으로 늘리는데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등 천명층이 좋아하는 기업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AI 현장형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K디지털 트레이닝을 운영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청년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경북일보인데요. 경북 북부권의 대형 산불로 인해 사과 재배지 일부가 불에 타면서 금사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안동, 청송, 의성 등 5개 시군의 재배 면적은 9,300헥타르로 전국 사과 재배지의 약 30%를 차지하는데요. 이번 산불로 안동시가 790헥타르, 의성군 400헥타르 등 도내 사과 재배 면적의 8%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사과 최대 산지 중 하나인 청송군은 산불로 인해 개화를 못하거나 꽃이 피더라도 열매로 성장하기 어려워졌는데요. 또 40여 개의 저온 저장 창고가 화마를 피하지 못해서 전체 사과 생산량이 예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사과 한 개에 10,000원을 웃돌았던 작년 상반기처럼 금사과 현상이 다시 반복될 거라는 말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